자,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단원 들어가고요. 자, 4단원의 제목은 기체의 성질입니다. 자, 기체는 우리가 초등학교 때 물질의 3가지 상태를 공부하면서 배운 거예요. 물질의 3가지 상태는 고체, 액체, 기체가 있다라는 거 초등학교 때 배운 적 있죠? 자, 그 중에서 기체만 지금 다루는 것이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소단원 3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입자운동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기체의 압력, 즉 기압은 무엇이며 어떤 것에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지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는 압력과 부피는, 즉 기체의 부피겠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볼 거고요. 세 번째는 온도와 기체의 부피는 또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살펴볼 거예요. 압력과 부피의 관계는요, 보일 법칙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온도와 부피와의 관계는 샤를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때 가서 자세히 다룰게요. 자, 이제 첫 번째 입자운동과 기체의 압력 볼 건데요. 일단 입자의 운동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움직이는 입자. 자, 그러면 들어가기 전에 잠시 살펴볼 내용이 있는데요. 입자운동이라는 겁니다. 모든 물질은 쪼개면은요, 작은 입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지금 지우개가 있는데 얘를 쪼개면은요, 입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림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입자로 구성이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지금 선생님이 굉장히 확대해서 그린 거예요. 이 입자는 절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설명하기 쉽게 하려고 굉장히 크게 그렸다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입자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조건을 보도록 할 텐데요. 보기 전에 입자운동이 무엇인지 그 예를 통해서 잠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영상은요, 브로민 용액을 그 메스 실린더에 담고 그 위에는 빈 용기를 올려놓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브로민 기체는 색깔이 있는 기체입니다. 갈색인데요. 시간이 흐르면 그 위에 있는 용기까지 색이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확대시켜 보겠습니다. 갈색을 지닌 이 입자들이 끊임없이 운동하죠. 그리고 그 위에 들어있는 용기 안에도 마찬가지로 입자가 있는데 이건 공기 입자라고 봐주시면 돼요. 다시 볼게요. 네, 지금 잠시 일시정지를 했는데요. 얘네도 움직이고 이 아래쪽에 있는 색이 있는 입자도 움직입니다. 자, 얘네들이 계속 끊임없이 사방으로 움직여요. 한쪽으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사방으로 움직입니다. 이 흰색 입자도 좌우 상하 전부 움직이고요. 이 갈색도 좌우 상하 사방으로 움직입니다. 자, 그러다 보면 시간이 흐르면 얘네들이 섞이게 되겠죠. 그래서 색이 같아지는 거예요. 전부 다 섞인다. 자, 이 예시를 통해서 입자 운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입자 운동이 언제 활발히 일어나는지를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는 온도가 높을수록 입자 운동이 활발합니다. 자, 동영상을 통해서 다시 또 확인을 해볼게요. 자, 지금 보이는 화면은요, 0도씨 물이 담긴 비커를 준비했고 20도씨 물이 담긴 비커를 준비했고 70도씨 물이 담긴 비커를 준비했습니다. 자, 여기에 색소를 떨어뜨릴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70도는요, 굉장히 빨리 색소가 퍼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0도씨는요, 굉장히 퍼지지 않음을 확인할 수가 있죠. 빠른 속도로 퍼져서 이미 다
보라색으로 변했죠. 근데 얘는 아래쪽에 가라앉았고요. 얘는 거의 보이지 않네요. 지금 보면은 0도씨, 20도씨, 70도씨. 그래서 온도가 높을수록 잉크가 퍼져나가는 속도가 빠르다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겨울철보다 여름철에 냄새가 더 빨리 퍼져나간다. 공기도 마찬가지로 전부 입자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공기 중에 냄새 입자가 있는데 이때 이 냄새 입자는 온도가 높으면 훨씬 활발하게 움직이게 되겠죠. 더 빨리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퍼져나가는 속도가 빠르다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염전에서 소금을 얻을 때 이건 뭐냐면 염전은 바닷물을 증발시켜서 소금만 따로 얻어내는 그러한 곳이거든요. 햇빛이 강할수록 빠르게 물이 증발합니다. 자, 여름철과 겨울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여름철에는 물을 뿌리면 금방 증발하는데 겨울철에는 그렇지 못하죠. 그게 예시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질의 상태에 따라서 입자 운동의 활발한 정도가 다른데요. 지금 이 세 개의 그림은요. 고체, 액체, 기체를 입자 모형으로 나타낸 거예요. 입자 모형으로 나타낸 이유는 뭐냐면요. 조금 전에 지우개 모형에서 잠깐 설명드리기는 했는데 입자는 굉장히 조그맣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설명할 때 눈에 보이게 그리면 쉬운 경우가 많거든요. 이해하기 쉽고요.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확대해서 그린 모형을 입자 모형이라 그래요. 자, 고체의 경우에는요, 이 입자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는데 제자리에서 진동 정도만 하는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모양과 형태 변화가 없게 되는 거고요. 액체는요, 이 고체보다는 좀 띄엄띄엄 있어요. 그리고 좀 활발합니다. 활발한 것을 화살표로 한번 표현을 해줄게요. 얘는 거의 제자리 진동이에요. 제자리 진동. 제자리 진동 화살표 짧게 그렸어요. 자, 얘는 좀 움직여요. 고체보다는요. 그런데 사방으로 움직입니다. 사방으로. 얘가 액체 모양. 그 다음에 기체의 경우는 정말 재빨리, 정말 순식간에 빠르게 사방으로 이동을 합니다. 물질의 상태, 즉 고체, 액체, 기체 이 순서대로 더 활발하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입자운동의 증거로는 무엇이 있을지 보도록 할 텐데요. 증발과 확산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자세히 지금 볼 거예요. 자, 첫 번째, 확산부터 보겠습니다. 확산의 정의는 물질이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현상이에요. 자, 일단 확산과 증발은 입자가 운동하는 증거라 그랬고요. 지금 그것을 보는 거예요. 예를 통해서 보면 되는데 방 안에 향초를 켜놓으면 향초는 이런 식으로 향이 나는 초를 향초라 그래요. 향초를 켜놓으면 방 안에서 향기가 난다. 자, 여기서 냄새 입자가 올라오겠죠. 그런데 이 냄새 입자는 끊임없이 사방으로 이동합니다. 이 입자가 내 코 속으로 들어오게 되면 냄새를 맡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빵집 근처에서는 빵 냄새가 난다. 마찬가지요. 그 냄새 입자가 퍼졌는데 얘가 사방으로 움직이죠. 내 코에 들어오면 냄새로 느끼게 될 수 있는 거죠. 자, 교과서 그림을 보면은 냄새가 난다. 피톤치드 덕분에 상쾌한 냄새가 난다. 향초, 냄새, 꽃향기의 확산 예시가 되겠습니다. 자, 증발은요. 액체의 표면에서 액체가 기체로 변하여 공기 중으로 날아가는 현상이에요. 얘는 어항 속 물이 시간이 지나면 줄어든다. 혹은 이른이겠죠. 이른 아침 풀잎에 맺힐 이슬은 한낮이 되면 사라진다. 나뭇잎이 있는데 이슬이 여기 있었대요. 그런데 낮이 되니까 사라졌다. 얘가 다 증발해버린 거죠. 자, 그러면 증발이 왜 일어나는지
그림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항 속에 담긴 물을 보도록 할 텐데요. 이 물은 쪼개고 쪼개면 작은 입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은 액체이죠? 자, 액체의 입자 운동의 경우에는 고체보다는 활발하게 움직이고 기체보다는 조금 덜 활발하게 움직인다 그랬죠? 고체는 제자리에서 진동만 하고 기체는 정말 정신없이 빠르게 사방으로 움직인다 그랬어요. 액체는 그 중간입니다. 자, 액체의 입자 운동을 그림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입자 모형으로 표현을 한 거겠죠. 얘네들은 전부 다 사방으로 운동을 합니다. 위로 가기도 하고요. 아래로 가기도 하고요. 오른쪽으로 가기도 하고요. 왼쪽으로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표면에 있는 입자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얘는 아래로도 가고 왼쪽으로도 가고 위로도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위로 가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공기 중으로 올라가 버리는 거죠. 그것을 증발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기 중으로 튀어 올라가는 걸 증발이라고 합니다. 이 안에 있는 입자가 튀어나온 거는 또 다른 용어로 부르는 게 있어요. 그건 생각해 주지 마시고요. 이 표면에서만 뛰쳐나가야지 돼요. 그건 원리적으로 알았죠. 자, 시간이 흘렀습니다. 2주일후가 됐어요. 자꾸만 위로 뛰쳐 올라가다 보니까 없어진 거예요. 공기 중으로 탈출한 거다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것을 뭐라고 한다? 증발이라고 한다. 자, 증발 현상에서 입자 모형. 자, 일단은 입자는 굉장히 작다 그랬죠. 그래서 설명하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모형으로 나타내게 되는데요. 일단 우리 주위의 물질은 아주 작은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 모든 물질은 입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입자 운동을 설명하기 위해 공과 같은 사물이나 원과 같은 도형을 이용해서 나타낸 것, 그것을 입자 모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것들을 입자 모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실험은 뭐냐면은요, 우리가 실제 실험실에서 할 실험인데요. 거름 종이에 아세톤을 한 두세 방울 떨어뜨리고 질량을 측정할 거예요. 시간이 흐른 뒤에 다시 질량을 측정할 거예요. 자, 결과부터 알려드리자면은, 자, 지금은 여기 0.2g이라는 숫자가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니까 0.0이 됐어요. 아세톤이 사라졌네요. 자, 아세톤이 어떻게 된 것인지를 입자 모형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액체 상태로 거름종이 위에 아세톤이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은요, 이 표면에 있는 입자들이 위로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어항 예시를 봤죠? 사방으로 움직이는데 위로도 움직일 거 아니에요. 자, 위로 움직이다 보면은 이렇게 공기 중으로 뛰쳐나오겠죠. 자, 그게 많아지다 보면은 시간이 흐르다 보면은 전부 다 뛰쳐나오겠죠. 그러면 남아있는 액체가 없겠죠. 그래서 숫자도 0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액체 표면에서 기체로 변하는 현상, 그것을 증발이라고 하고요. 모형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정리해 볼게요. 거름 종이에 아세톤을 떨어뜨리면 아세톤 입자가 스스로 운동하여 증발하기 때문에 아세톤의 질량은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고 거름 종이 위에서 아세톤 냄새를 맡을 수 있다. 자,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거는 일단 증발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 입자들이 다시 또 운동을 하겠죠. 확산되겠죠. 내 코로 들어오겠죠. 냄새를 맡을 수 있겠죠. 자, 여기에는 증발과 확산 전부 다 들어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확산형 현상에서 입자 모형을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험실에서 실험을 하게 됩니다. 자, 어떤 실험이냐면 동심원이 그려진 종이 위에
페트리 접시를 올리고요. 그리고 원과 직선이 만나는 곳에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떨어뜨릴 거예요. 이 부분에 전부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떨어뜨린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스포이트를 이용해서요. 그 다음에 이 가운데에 암모니아수를 올려놓고 뚜껑을 덮을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하는 실험을 하도록 할 건데요. 결과를 먼저 알려드릴게요. 일단 이것도 마찬가지로 입자 모형으로 나타내 줄 건데요. 암모니아 수는 액체 상태입니다. 고체보다는 좀 떨어져 있지만 기체보다는 따닥따닥 붙게 입자 모형을 그려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암모니아 그 용액은요, 증발을 하게 될 거예요. 즉, 액체 표면에서 입자 운동으로 기체로 변하게 될 건데요. 이 기체가 사방으로 또 운동을 하겠죠. 즉, 증발과 확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시간이 지나면은 가장자리까지 확산이 전부 이루어지게 되겠네요. 자, 이때 암모니아수랑 페놀프탈레인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초등학교 때 잠깐 나오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다시 하겠습니다. 자, 페놀프탈레인 용액은요, 지시약 중에 하나예요. 지시약은 산염기를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거든요. 이게 산인지 혹은 염기인지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는데, 이 페놀프탈레인 용액은 염기성 물질, 대표적인 예시가 암모니아거든요. 암모니아를 만나게 되면 붉은색으로 색깔이 변하게 됩니다. 자, 다시 모형을 볼게요.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이 부분에 뿌려줬죠. 그리고 여기도 전부 다 있어요. 가운데에 암모니아수를 뿌려줬대네요. 그럼 증발과 확산이 이루어지면서 사방으로 퍼질 거예요. 그러면 서서히 이 암모니아수와 가까운 동그라미부터 붉게 변해서 나중에는 사방으로 쭉 퍼지게 됩니다. 자, 이게 뭐냐면 페놀프탈레인과 암모니아, 즉 염기성이 만나게 되면 붉은색으로 변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확산이 일어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이 실험을 설계를 한 것입니다. 자, 빈칸 채우면은요, 페놀프탈레인 용액의 색은 중심에서부터 모든 방향으로 점점 붉게 변한다. 암모니아 기체 입자가 스스로 운동하여 모든 방향으로 확산한다. 자, 일단 처음에는 증발을 거쳐서 그 다음에 바로 확산을 하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럼 액체에서도 입자의 확산이 일어날까? 네, 일어납니다. 처음에 영상에서 보여준 그 색소가 퍼지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색소 혹은 잉크를 넣게 되면은 퍼지죠. 확산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액체에서도 확산이 일어난다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 어렵지 않기 때문에 답만 지금 잠시 비춰드리겠습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자, 다음 시간에 과학실에서 뵙겠습니다.